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의 MC 이선주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항생 프로그램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항생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미처 방송으로 접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또 항생 전략이 궁금하셨던 분들, 저희 절대항생과 함께 현명한 항생거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홍콩과 중국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이슈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경제지표 호조의 상해 종합지수가 0.1%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또 다음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호무역을 반대하고 세계 경제 리스크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가 52.7로 전월 대비 웃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죠. 미국이 대북 제재 카드로 중국 4대 은행을 옥죄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상해 종합지수 먼저 살펴보시죠. 중국 증시가 제19차 공산당 당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5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4.73포인트 오른 3,384.3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북한 핵실험 여파,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등 악재에도 공산당 당대회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인민은행은 이날 역환매 조건부 채권 운영을 4거래일 연속 중단해 긴축 기조를 이어갔고 4일 오후에는 가상화폐 공개의 전면 금지를 발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증시 투자자들이 중국이 10월 중순에 열리는 당대회를 앞두고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1.09포인트 오른 27,741.35에 마감을 했고요. 항생 H지수는 0.08% 상승한 11,191.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8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2.7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해지면서 홍콩 증시가 지표 호조 소식에 긍정적으로 오전장 한때 오르기도 했지만 점차 그 상승폭을 반납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은 보호무역에 반대하고 다자무역을 지지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하방 압력이 가세되고 있어서 걱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5일이죠. 중국 샤면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세계 경제에서의 신흥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었죠. 또한 시 주석은 일부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기후변화 대응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가 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시 주석의 발언은 최근 파리기후 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근린 궁핍화합 정책과 제로섬, 이것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제로섬과 마찬가지로 근린 궁핍화합 정책도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선진국들이 신흥국들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신흥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그의 발언이 브릭스 국가들을 비롯해서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52.7로 집계가 됐는데요. 자, 이는 전월치인 51.5보다 1.2포인트 올랐고 또 3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한 수치입니다. PMI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을 밑돌면 위축을 의미하는데요. 중국은 8월 서비스업 신규 업무의 증가세가 3개월 내 가장 가팔랐고 또 신규 주문과 서비스업 경제 활동의 성장은 고용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한편 서비스업의 잔업 물량은 4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고 또 서비스업의 비용 증가세도 8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경제의 심화로 서비스 상품의 가격은 약 1년 6개월 만에 하락했는데요.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종합한 8월 차이신 종합 PMI를 살펴보면 52.4를 기록하면서
7월에 51.9에서 0.5포인트 오른 모습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회복, 경기 전망을 계속 밝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생산 비용의 증가가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카드로 중국 대형은행을 규제할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북한 압박의 가장 효과적인 제재 중 하나가 중국 4대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개인까지 제재를 하는 제3자 제재를 의미를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트위터에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경고를 보낸 바 있죠. 중국 4대 은행으로 불리는 중국 공상은행, 중국 건설은행, 중국 농업은행과 중국은행,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전 세계 은행 순위 1위에서 4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4대 은행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대출 업무 및 채권 발행까지 하면서 그 존재감이 미국에서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이 4대 은행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미국 내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가할 경우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마디로 국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총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은행권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되면 그 여파가 세계 경제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재무부가 중국 국유기업과 대형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꺼려온 이유는 중국 정부의 부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그 제재가 국가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곤란하게 할 추가적인 제재안을 낼 것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짚어본 이슈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차장과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8월 제조 PMI에 이어서 이제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에 대한 그 좋은 소식이라고 들렸는데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전일 발표된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51.8이었는데 실제 발표된 수치는 52.7로 소폭 상승하는 아주 의미 있는 숫자 상승을 보였습니다. 발표 이후에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홍콩 항생주주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는 이제 의견이 많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대표적으로 거래하시는 중국 관련 선물 상품이 항생지수가 있고 그리고 본토 CSI 300을 우리가 거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만들어낸 CSI 300을 80% 추정한다는 A50 상품이 있습니다. FTSE 차이나 A50 상품이 있는데 이제 중국 시장을 볼 때 어제 펀더멘탈 분석을 통하고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도 이용하겠지만 이제 본토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홍콩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중국 본토와 그리고 항생, 홍콩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일국 양 시장이 어떠한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시게 되면 아마 거래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미국이 대북 제재 일환으로 중국의 4대 은행에 대한 그 규제를 좀 더 옥죄 수 있다고 CN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또 시장의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북한 6차 핵실험이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제사회 대응이 좀 활발히 전개 중인데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를 목적으로 중국의 4대 은행, 즉 농업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이 4대 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겠다라는 그 모양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매우 불편함을 내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목적은 사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중국을 통한 대북 원유 수출을 좀 금지하면서 북한을 좀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차 핵실험이 전개가 되면 원유 수출에 대한 금지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기세를 내색하면서 아무래도 원유 수출이 좀 통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4대 은행이라는 큰 은행의 세컨드리 보이콧을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인 판단으로는 양쪽 모두 안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보다는 정치와 안보가 우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판단,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정치 안보적 판단으로 4대 은행의 어떤 세컨드 보이콧이 발동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전에 어떤 압박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북 원유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4대 은행의 세컨드 보이콧까지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중국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와 함께 항생거래 시작할 텐데요. 지금 시간 10시 9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항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또 항생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북두칠성의 절대 항생과 함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만 채널 고정해 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건문 대표와 함께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건문 대표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매일 오전 10시에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을 만나뵙게 됐는데 좀 생활 리듬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런칭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주에 런칭을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좀 잡아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생활 패턴이라기보다는 최대한 좋은 정보들을 그리고 추천 자리들을 좋게 드리려고
정말 극도의 집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수척해지신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전일장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중국과 홍콩의 전일장 이슈 부탁드립니다. 마감 사항이요? 네. 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항생 시초가 27610으로 먼저 잡혔고요. 오늘장은 시초가 27611로 잡혔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그제장과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오전장에서 음봉과 양봉으로 위아래로 굉장히 흔드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오후장에서 다시 한번 매도 추세로 나오면서 강하게 떨어진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4시 부근 정도부터 반등 받으면서 야간장 이어진 걸로 확인되고요. 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오후장에서 매도로 역시나 추세 나올 때만 대응해서 저희 좋은 추천 자리로 방송상에서 진행했습니다. 네. 네. 전일장 내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거래량은 또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항생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10시 시초가 지금부터 이제 방금 이제 항생이 개장을 했는데요. 10시 15분부터 11시 반까지는 거래량이 오전 시간대는 항상 많다고 보시면서 변동성도 많고 추세가 방향성이 나오면은 강하게 흐름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서는 거의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대에서는 그 움직임이 한두 번 정도 요즘에는 한 3시부터 4시 정도에서 흐름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움직임 파악하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움직임 나올 때 그때 포착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전일 어떻게 거래를 하셨는지 대표님께서는 궁금한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이제 확인하시면요. 오전장에서 일단은 위아래로 좀 흔드는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이제 오후 2시 이후에 강하게 하방세로 나오면서 27750 정도에서 하방세로 바로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조정받는 모습이 좀 보이지만은 다시 한번 매도로 강하게 밀어주는 거 확인하고 27720에서 매도로 대응하면서 저점 밑에 있는 조정받는 구간까지 한번 청산 가지고요. 그리고 오전장 리스크 관리 금액은 좀 찾아왔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동시호가에 들어섰는데요. 오늘 네. 동시호가 개장 전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차트를 보니까 또 매수 신호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글쎄요, 오늘 아직까지는 27610 시초가 27610으로 잡혔는데 움직임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추세를 파악하기에 크게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좀 관망세를 가지면서 저는 이제 27640의 저항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위에는 27700의 저항대가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시초가 상방으로 나오면은 그 저항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반등받아서 시초가 아래로 움직이면 그때는 매도 추세로 대응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진입 자리는 보이지 않고요. 관망세 가지면서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차트를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그 빨간 거래량이 많이 올랐어요. 한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개장하자마자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이전에서 맨 처음에 개장을 하면은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장하자마자 바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분들이나 저희도 같이 매매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관들도 많이 몰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올라온 모습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계속 점진적으로 흐름이 나오면서 틱 차트와 분봉 차트를 보면서 추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초반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매에 그렇게 참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까는 지금 진입 자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매수 진입인지 매도 진입인지 지금도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일단은 지금 매수 진입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초가 276 지금 10에서 물려있는 구간으로 보이는데 일단 초반에 좀 양봉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방 추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봐야 돼. 이거는 지금 대응 바로 하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일단은 추세가 나올 때는 그 추세선의 지지선에서 지지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일어나면은 매수 추세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와 저항대를 구별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대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27640에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저항대까지 올라온 모습으로 확인되고요. 여기서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돌파하면서 상방 추세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저희는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27,640에서 저항대를 받을 것 같다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대로 지금 그쪽에서 이제 저항선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어제 또 무료 방송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일단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무료 방송 오늘도 진행을 합니다. 네. 무료 방송 오늘도 진행을 하는데 어제 무료 방송 오신 분들께서 많이 이제 항생도 보시고 그리고 어제 저녁장에서 해외 선물 야간 리딩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주식이나 국내 선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하면서 항생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질문이 많았습니다.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방향 길이죠. 뭐 가격이 얼마큼 올랐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쉽게 말해서요. 간단히 말해서 외길이라고 보이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양방향의 길이라고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주식에서는 좀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시되 상생이나 뭐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나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은 상생에서 흐름 강하게 나오는 오전장 시초가 잡히는 10시 15분부터 주간 11시 반까지 그 시간대 약 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 정도에서 흐름이 나오는 추세 흐름이 나올 때만 대응을 하면서 주식과 이제 선물과 국내 선물과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자리가 나왔다고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지금 27640 라인대에서 지금 좀 벗어나는 움직임이 보여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27640에서 좀 돌파를 하면서 현재 27650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여기서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일단은 좋아 보이고요. 확실하게 40 라인대는 지금 돌파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좀 조정받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진입자리를 좀 드리긴 좀 그렇고요. 조금 더 관망세 가지면서 오늘은 좀 천천히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좀 기다려볼게요. 진입 자리 이제 지켜보면서 관망세로 지켜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코스피 200 지수로 구분하시면 되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항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에 있는 그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국내 선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홍콩 선물이고요. 항생이 상장되어 있는 우량 종목 중에서 그거를 지수화해서 이제 움직임을 지금 선물 가격으로 나타내는 합산해서 선물 가격으로 나타내는 시장을 항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고 국내 선물과 똑같은 홍콩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홍콩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S&P 같은 글로벌 증시에
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아 증시 국내 선물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선물에 비교하면은 증거금이 훨씬 저렴하죠. 증거금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낮 시간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외 선물에 비교해서 좀 편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저는 싶네요. 네. 자, 네, 그리고 이제 진입 자리를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일단은 27640에서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좀 떨어지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27615에서 매수로 진입 자리 잡고요. 손절효과는 25개로 잡으면서 오늘 첫 자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15에서 매수로 진입하면서 지지받고 좀 상방 움직임 나오는 거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체결되고 나서 제가 청산 자리는 따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면은 저점이 27619로 보이는데 저희는 조금 더 밀어주는 모양새 기대하면서 27615에서 매수로 진입하고 손절효과는 25개로 홀딩 해보겠습니다. 네, 기다려볼게요. 네, 그러면 27,640짜리는 매도 자리로 보고 계시나요? 지금 27640 자리는요, 좀 청산 자리로 보고 있고요. 현재 27615 자리에서 매수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호가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내려올 때까지, 27615까지 내려올 때까지, 자체 바로 체결됐고요. 네. 조정받으면서 바로 체결됐고요. 좀 멀어서 좀 홀딩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내려오면서 저항받으면서 떨어진 모습으로 보이고요. 손절효과는 25개로 27590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차 청산 자리는 저는 일단은 27638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2차 청산 자리는 글쎄요. 일단은 1차 청산 자리 잡고 나서 제가 2차 청산 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정산 자리 27,638로 잡으셨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청산 자리는 나중에 잡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초반에서 지지받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리 현재 27615에서 매수로 대응되어 있고 손절효과는 25개로 90에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27638까지 1차 청산 자리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청산 빠지고 나서 2차 청산 자리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금 또 상해 종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소폭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1.89포인트 떨어진 3,372.43포인트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까요? 글쎄요. 항생에 그렇게 영향은 저는 있지 않는 거라고 보이고요. 네. 항생의 오늘은 이제 국내 선물도 굉장히 위아래로 흔들면서 움직였는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 자체가 지금 상방 움직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해 지수는 그렇게 이제 항생과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오늘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네. 현재 저희 항생 지금 포지션 홀딩되어 있는데, 일단은 33가 항생 지금 포지션 홀딩되어 있는데, 여기서 27630과 33에서 좀 양봉으로 나오면은 38 청산까지 27638 청산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청산하고 나서 제가 2차 청산 자리는 따로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네. 1차 청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나서 2차 청산 자리는 혹시라도 반등받으면 본청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7,638 1차 청산 자리로 잡고 이제 1차 청산이 되면은 2차 청산 자리 따로 또 다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손절 자리도 혹시 뭐 보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손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25틱으로요. 27590으로 보고 있는데, 글쎄 아마도 27590 정도면은 90까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손절팁을 좀 줄여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27590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고,
지금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지지받으면서 27638까지 일단 올라오면서 청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진입자비를 잡아드리면서 2차 청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죠. 27635까지 올라오고요. 네. 27640에 제가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저항 자리에서 한 2틱 아래에서 27638에서 저는 청산호가를 잡은 걸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7,640에서 저항자리가 있기 때문에 27,638에서 저항자리 잡히기 전에 이제 1차 청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항생지수가 소폭 하락을 출발했는데요. 69.79포인트 하락한 27,671.56포인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 상황은 또 어떤지 한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가장 알 수 있어요. 나스닥 지수가 이제 새벽에 강하게 하락 추세가 나왔다 싶으면은 상승 시초가는 대부분 밑에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요. 밤새도록 올랐다. 전일장에서 나스닥이 밤새도록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면 아무래도 어제 종가에 비교해서 항생 시초가는 좀 갭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초가는 시초가일 뿐이고 오늘의 흐름에 대해서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시초가 뚫리면서 하락세로 나온 걸로 보이고요. 네. 좀 아쉽지만은 38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좀 떨어진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두틱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일단은 손절호가 좀 내줬고요. 네. 다시 한번 진입자리 나오면은 제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포지션은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네, 워낙 그 항생 선물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잠시도 또 눈을 돌리면은 다른 결과가 또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되게 스릴이 또 이렇게 넘치는 그런 또 선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매수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매수 대응은요? 아니요. 그 매수 대응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시초가에서 지지받으면서 상방 움직임이 나올 걸 예상해서 시초가에서 지지받으면 상방세 나올 걸 예상해서 매수로 진입했었는데 네. 아쉽게도 1차 청산자리까지 못 오고 좀 빠지는 모습으로 확인됐고 그 다음에 지금 저 리스크 관리 들어가면서 손절가 건드렸는데 이제는 좀 매도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싶은데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오늘은 좀 천천히 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관망세 가지고요. 매도 추세라고 보이긴 하는데 순식간에 또 반등받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좀 대응하겠습니다. 밑에 저항대는 27565로 보이고요. 27565로 보이고 그 전에서 지금 70까지 저점에서 70까지 내려오면서 반등 움직임이 보이는데 조금 더 관망세 가져보면서 기다려볼게요. 네. 보통 그 첫 방송, 두 번째 방송에서는 좀 더 스피드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침착하게 관망세를 보면서 천천히 보시는 것도 이유가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이제 항생 움직임이 빠르다고 해서 저희까지 정신없게 대응하면은 오히려 더 매매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리면서 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추세에서 흐름이 좀 나올 움직임이다. 그런 움직임에서 좀 대응을 하려고 오늘 좀 천천히 좀 진입자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순식간에 또 27670에서 바로 반등받으면서 지금 상방 추세 움직임 나온 걸로 보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간이 다시 한번 27640 때 제가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죠. 네. 상방 움직이 나와서 저항대에서 저항 받으면서 오늘 시초가 27610까지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40 라인 돌파하면서 강하게 매수 추세가 다시 한번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추세대로 저희는 대응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시는 동안에 숨가쁘게 올라서요. 27,640선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되게 상황이 또 긴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진입 자리를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27640
27640 호가에 지금 아직까지는 물려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요. 이제 오늘 시작했죠. 딱 한 번 진입했는데 아쉽게도 저 손절가를 줬지만은 좀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1차 청산과 2차 청산까지 보면서 좀 추세를 따라가면은 충분하게 오늘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기다리면서 좀 천천히 대응하도록 하고요. 지금 순식간 40에서 반등받으면서 좀 떨어지는 움직임으로 확인되고요.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지만은 저희는 맞춰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싸움 다 끝나고 저희는 누가 승자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를 때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차트를 보니까 정말 숨가쁘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래서 네, 보시는 빠르죠. 시청자분들도 스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빠르지만 제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저항선을 그어놨죠. 이 저항선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 돌파를 해야지 저희가 이제 좀 진입자리를, 그러니까 세력이, 만약에 상방으로 나오면서 40자리 뚫리면은, 매수 세력이 우세하면서 오늘 추세가 매수 세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입자리를 좀 잡을 생각이고요. 네. 만약에 기초가 다시 한번 27610 라인 뚫리면서 오늘의 저점까지 내려오면은, 아직까지는 또,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이따가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27,610 시초가를 잡으셨고 27,640 이제 저항선으로 그 사이에서 이제 오가고 있는데요. 저점으로 갈지 위로 갈지 저희도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월물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일단 최저점이 27617 라인인데요. 네. 27617 라인에도 저항대가 있는 걸로 저는 보이고요. 아무래도 최저점이나 최고점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는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대 기준을 찾고요. 저항대 기준을 잡고 그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아니면은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추세를 구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저항대의 기준을 잡는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는지 궁금한데요. 가장 기본은요. 전저점과 전고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시초가 기준으로 전고점과 전저점 기준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저는 좋다고 확인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고점, 전저점에는 기본적으로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는데 이전에도 전고점에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항을 맞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무래도 그 신뢰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저항선을 돌파하든지 아니면은 저항을 못 뚫고 반등을 받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추세를 확인하면은 상세히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근데 이 방송을 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처음엔 좀 어려워 보였지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재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나 뭐 국내 선물과 달리 또 항생 선물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증거금이 이제 중요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 국내 선물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증거금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좀 낮고요. 그 동시간대, 낮 시간대에 저희 맛있는 그 점심 먹기 전에, 네. 점심 먹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움직임이 빠르면서 한번 추세가 나오면은 뭐 백틱은 우습습니다. 백틱도 그냥 움직이면서 강하게 흐름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흐름만 잘 포착해서 잠깐만 수익 수익 청산하고 나오면은, 꾸준하게, 좀, 그래도 용돈벌이 이상 훨씬 큰 금액으로, 저희가 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네. 아무래도 뭐 주식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작전주들이 좀 많다고 좀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전 같은 게 좀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장의 규모 자체가 저희 국내 선물이나 국내 시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산 규모가 엄청나고요. 그거를 작전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본금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뭐 저희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 그리고 뭐 은행들이 이제 달라붙으면서 세력이 형성되는데 거기에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움직임을 저희는 이제 누가 이기는지만 기다리면 돼요. 누가 이기는지만 기다리면 되고요. 승자편에 서서 지지와 저항 때 구별하면서 대응하면은 국내 선물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추세를 하기 쉽고 그리고 대응하기도 훨씬 더 좀 편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큽니다. 네. 또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6423님께서 전문가님은 홍콩 H지수, 항생 H지수 거래를 안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H지수보다는 저는 항생 위주로 하고요. 아무래도 항생이라는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보기보다는 항생 자체의 오늘의 추세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H지수보다는 저는 항생이 훨씬 더 매력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항생을 중점적으로 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장 보시면은 일단은 27640에서 저항대 계속 부딪혔고요. 그리고 지금 27610 시초가 근처에서 움직이면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면서 오늘 추세는 아직까지 좀 나오지 않은 걸로 좀 확인되고요. 네. 조금 더 지금 흐름 나오면서 강하게 지금 밀어지고 있죠. 네, 내려가고 저점 있네요. 갱신하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까지 내려왔고요. 저점에서 부딪히면서 자,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7665에서 저항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돌파하면서 운동이 나오면은 저는 바로 매도 추세의 편에 들어서 좀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저항을 받고 좀 올라오면은 마찬가지로 대응을 좀 안 할 생각입니다. 좀 관망세 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빠르게 위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대표님께서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집중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그 홍콩 선물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있는데, 보통 계속해서 요즘 수익률은 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네요. 일단 생방송 진행하면서요. 네. 아직까지 틱스로는 좋은 결과가 좀 나오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제가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라고 벌써 드리는 거는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죠? 좀 건방지다. 네, 건방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항생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일단 좀 어떤 종목인지 좀 방송 보시면서 흐름도 좀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나서 제가 생방송을 리딩하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센TV, 서울경제TV에서 제가 증권 방송, 무료 방송으로 오늘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녁 야간 시장과 그리고 주간 리딩까지 합쳐서,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1주나 2주 간격으로 좀 그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이제 3일차인가요? 네. 4일차인가요? 3일차입니다. 3일차예요? 네. 3일차, 그럼 이틀차 지금 진행한 건데, 수익이 얼마나 났다고 좀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좀 대응해볼게요. 네. 네. 지금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잠시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또 하락하면서 계속 그렇죠. 지지와 저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76 지금 27670과 65 라인에서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저항을 지금 못 뚫고 올라왔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항을 못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관망세를 가져보도록 하고요. 밑에 있는 27565 라인을 돌파해야지 오늘 매도 세력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떨어지면서 좀 밀어주는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강하게 매도 세력 나오는 움직임 확인하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잡아주신 그 저항선 그리고 저점 25,570 이쪽을 뚫고 갈지 하락할지 또 궁금한데요.
지금 계속 27,588, 89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271665와 2710 시초가 사이에서 중간 저항대는 27590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구간을 일단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지 세력을 확인하고 추세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요. 네. 보통적으로 이제 11시 제가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 10시 15분부터 11시 반까지 3번 정도 진입을 해서 리스크 관리와 수익 청산을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듭니다. 흐름이 빠르다고 해서 여러 번 진입하는 것보다 좀 기다리면서 최대한 저희가 원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대응하도록 하고요. 네.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은 대응하지 않고 관망세 가지면서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첫 자리 27610 시초가에서 대응을 했지만은 순식간에 돌파하고 다시 또 저희 청산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지금 또 27610까지 시초가까지 올라오려고 하죠. 네. 이거는 관망세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27610과 지금 65라인 사이에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조금 더 움직임 기다리면서 진입 자리를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기다릴게요. 네. 오늘 항생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항생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0시 15분부터 11시 반까지 한 3번 정도 진입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께서는 또 양보다는 질, 제대로 된 진입 자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집중해서 어디 진입을 하셔야 될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방송 종료 전에 진입 자리를 좀 잡아드렸으면 제가 좋겠는데, 네. 지금 말씀드리면은, 자, 276이요. 27608, 608에서 매도로 대응하고요. 손절효과는 20개 줘서 28까지, 27628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27608에서 매도로 대응하고요. 608에서 매도로 대응하고 손절효과 20틱 잡고요. 그리고 체결되면 제가 청산자리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볼게요. 네, 27,608에서 매도 대응을 해서 20틱 손절효과 잡고 27,628에서 청산자리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대표님 말대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체결되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오늘 저는 이제 항생의 시초가에서는 무조건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시초가 저항대를 많이 뚫고 움직이지만은 결국에는 그래도 많이 물리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좀 양봉 조정받는 움직임에서 시초가에서 한 2틱 정도 아래에서 608에서 매도 진입 시점을 잡고요. 시초가 저항대 믿으면서 그리고 전고점까지 지금 전고점이 27620으로 보이는데 전고점 저항대까지도 버틸 수 있는 27628까지 손절효과를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체결되고 나서 매도 흐름이 좀 하방세가 나오면은 청산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방 흐름이 나오면 청산자리 잡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후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저는 글쎄요 좀 하방세가 보시면은 지금 밑에 오늘 16이 오늘 저점으로 보이는데 네. 최저점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이는 차트에서 최저점으로 보이는데 이 27516 라인이 돌파되면은 오늘 오후장에서 매도세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라인을 뚫지 못하면은 저항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방 추세로 좀 조정받는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정받는 구간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후장도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네. 매도 매수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잡으실 때 숨가쁘게 잠시만요. 자, 지금 네. 저항대 27665 라인 뚫렸죠? 네. 아쉽게도 저희 진입자리 안 오고 뚫렸는데요. 밑에 65 라인 뚫리면 바로 매도로 잡겠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자, 27558에서 바로 매도로, 27558에서 바로 매도로
잡겠습니다. 558에서 매도로 잡고요. 손절호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20틱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틱 잡으면 78이죠. 네. 예, 27558에서 항상 매도로 잡고요. 손절호가는 20틱으로 78로 잡고 22틱으로 잡죠. 22틱으로 27580까지 잡고 현재 체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580, 27,580까지 잡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열심히 보고 있는 사이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오늘도 정말로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여건문 대표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27558에서 체결이 되면요. 지금 저점으로 보이시는 27540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1차 청산을 원칙으로 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호가 276, 27520으로 2차 청산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지션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방송이 끝나고 무료 방송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때 또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료 방송 하니까요. 오늘 야간장도 대응하니까 항생과 해외 선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무료 방송 오셔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여건문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북두칠성의 절대 항생은요, 매일 오전 10시 1시간 동안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북두칠성의 항생 매매 비법 더 궁금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이 시작되니까 그때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 내에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셔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